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 2월 1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 종합해드린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유럽 경제 현황에 대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와 민간 채권자들 간의 채무 상각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유럽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채무 상각 합의는 시간의 문제일 뿐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EU 정상회담 결과도 기대 수준으로 나오면서 유럽 재정위기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유럽 정상회담에서는 예상대로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기보다는 지난 12월에 제시됐던 유로존 재정통합안과 ESM 조기 도입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위 내용들에 대한 세부사항과 도입 일정이 제시된 것은 유럽의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유로존 재정통합안은 영국과 체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3월에 정상들의 서명 후 12개 이상의 나라의 유로존 회원국들이 승인할 경우 자동으로 도입되도록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 국가들 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ESM 조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이루면서 예정대로 7월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SM의 경우 프랑스의 AAA 신용등급 상실로 지급 여력이 축소된 EFSF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는 3월 EFSF와 ESM의 역할 및 규모에 대해서 재차 논의되는 것 또한 유로존의 구제금융기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유로존 위기 국가들의 장기 국채 수익률 하향 안정이 진행되는 것은 유럽 상황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됩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및 벨기에 등 구제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소위 위기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은 1월 중순 이후 평균 91.1 베이스포인트 하락하면서 안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장기물의 수익률이 7%대를 등락했던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현재는 6.09%까지 하락하면서 장기 전망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2012년 유럽 경제 성장률과 경기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물 발행 금리의 하락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3년물, 5년물 및 10년물 발행 금리가 1월에 각각 4.83%, 5.39%, 6.08%까지 하락했습니다. 스페인도 발행 금리가 고점 대비 평균 1.6% 하락하면서 유통시장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2월부터 4월 유로존 국채 집중 만기에 대한 우려는 무난히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유럽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자체의 경기 상황 개선이 기대되면서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수 있을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존의 경제 신뢰 지수 및 소비자 기대 지수는 하락세가 완화되거나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기준선까지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유럽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유럽 재정 위기 소식입니다.
포르투갈의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포르투갈은 먼저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턱없이 부족해 지금은 부채 상각 협상을 진행 중인 그리스의 영향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유로화 사용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포르투갈 역시 그리스처럼 부채 상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투자자들의 포르투갈 국채 매도를 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1월 초 S&P가 포르투갈 신용 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강등시키면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유로화 사용 이후 최고치인 17.393%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16% 후반대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 소식입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대한 그리스와 트로이카의 협상 타결이 임박해 있다고 그리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폴 톰슨 IMF 실사단 대표의 말을 인용해 2차 구제금융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다며 며칠이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주말쯤이면 그리스와 트로이카의 최종 협상이 예상된다는 그리스와 유럽 당국자들의 발언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톰슨은 이어 민간 채권단뿐만 아니라 공공 채권단도 그리스 국채에 대한 헤어컷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만 그리스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최종 평가는 몇 주 안에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국채 협상에 대한 제안들이 승인 절차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점검은 내달 말일까지 진행될 것이라면서 협상 사안들은 오늘 3월 중순경에나 시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 당국자들은 국채 교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늦어도 내달 15일에는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착수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달러엔이 76엔 아래로 밀리면 일본 외환 당국에 의한 엔화 매도 개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금일 미주어증권이 진단했습니다. 미주어증권은 달러화 매도 압력에도 개입 경계심 때문에 달러엔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달러엔이 76엔을 밑돌지 여부가 시장의 즉각적인 관심을 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 주 동안 달러엔이 75.5에서 77엔 범위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국채 시장을 뒤흔든 한머니 세력이 막대한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일본을 정조준할 조짐을 보이면서 유럽에 이어 일본으로 재정 위기가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 부채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던 일본 국채 시장이 앞으로 유럽에 이어 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채의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P와 피치는 일본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이달 중 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디스도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밝힌 점이 향후 일본 신용 등급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금일 22시 30분 미국의 ADP 고용 변화율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DP 고용 변화율은 민간 고용 동향 조사 기관인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취업자 수 변동 지수입니다. 정부 및 기관을 제외한 민간 부분 고용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길 있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증시의 강세와 달러와의 약세에 영향을 줍니다. 이길 24시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기업의 경기 현황을 반영하는 경기 선행 지표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이 지표는 제조업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가늠할 수 있으며 경기 사이클보다 선행하는 성격으로 인해 경기 변화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50을 기준으로 이를 하회할 경우 제조업 경기의 위축을, 반대로 상회할 경우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외에 호주의 무역수지와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의 비농업 부분 노동자 수 변동 및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